안녕하세요, 첼레본입니다. 오늘은 육군의 2020년 4월 13일 기아 자동차의 중형 전술 트럭을 최종 선정한 차세대 군용 트럭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전투원의 생명을 중시하며 전쟁을 제외한 전투 지역까지 행군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이동하는 것이 이제는 현대전에 적합하지 않으며 실제 병력이 차량으로 이동하라면 당연히 행군보다 10배 이상 빨리 작전 지역으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대가 커버하는 작전 지역도 100배가 증가해서 작전에 효율적이고 전투력이 크게 상승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30로 사람을 치고 작전 지역에 도달해서 전투를 하게 되면 전투력이 급격히 소모되는 부작용을 탈피하기 위함입니다. 군에서 구상하는 미래 육군 사업으로 구상 중인 아미타이거 작전명은 기존 도부 위주의 보병 부대를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기동력을 향상시키며 지역의 확대와 드론 것과 무인기 등 감시정찰 자산이 파악한 적의 정보를 통합해 주의망을 통하여 각급 부대가 공유하며 통합된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네트워크와 AI를 이용하여 적 정보를 분석하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 지휘 결심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으로 이 중 가장 중요한 게 기동용입니다. 타이거 사업은 모든 보병 부대의 차량화를 추진하여 장시간 도구와 행군 대신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시킬 수 있도록 소형 전술 차량과 차량용 장갑차의 도입 대수를 늘리고 기계화 부대의 개선으로 남게 되는 K200 장갑차 역시 보병사단용으로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아미타이거 사업은 전방 지역의 19개 사단을 주요 대상으로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아미가 점령이란 큰 사업의 일환으로 중형 전술 차량의 사업화가 진행된 것이며 초기에 방탄 차체를 적용한 전술 차량과 표준 차량을 별도로 진행하다가 예산 및 부품의 호환성을 고려 2018년 8월 중형 전술차와 1.5톤급 5톤급을 통합했으며 5톤급의 방탄 차량의 기본 플랫폼을 개발하게 됩니다. 중형 전술 차량은 병력과 물자 수송하기의 탑재와 전술 지휘 및 화력의 통제 등의 임무를 위해 운용되는 군용 차량을 말하며 전술 차량용 중대형 차량의 경우는 미국과 유럽 국가 모두 상용 차량을 개조하거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 전술 차량과 대테러용 특수 차량의 경우는 미국 육군 전용 차량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반면 유럽 국가들은 상용의 차량을 그대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아직까지 60년대 설계를 바탕으로 표준 전술 차량을 생산 획득하고 있으며 이제는 미래를 내다보고 전술 차량의 획득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이런 시점에서 유럽 국가들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군에서 사용한 1톤과 5톤 트럭은 1977년 개발 배치에 운용되었으며 오랜 운영으로 장비가 노후화되었고 과거 기준으로 설계되어 온 전에 편의성이 떨어지며 수동 변속기가 달린 것도 태반이어서 야전에서 운용하는 것에 많은 무리가 따랐던 것이 사실이며 훈련용 심심찮게 태운 병력이 차량 브레이크 결함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도 교체를 위한 기반 연구를 수행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였으며 그러다가 아미탈과 사전 연구와 맞물려 제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아미타이거 작전명은 2030년까지 모든 보병 부대의 가장 작은 단위인 분대까지 차륜용 장갑차와 K200 장갑차 소형 전술 차량을 배치해 모든 전투원이 도보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하게 기동력을 높이고 무기와 첨단 통신을 장착해 네트워크화된 전술 차량 등을 활용해서 아군의 피해를 줄이고 공격력을 높인다는 개념의 군개혁 사업입니다. 중형 전술 트럭 사업은 1조 7천억 원짜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전술 트럭을 육군본부와 최종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육군이 진행한 중형 표준 차량 사업은 기존의 60 트럭으로 불리는 1톤과 5톤의 중형 트럭을 새로운 전술 트럭으로 1만여 대를 교체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납품기한은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이 사업에 한화와 기아 자동차가 격돌했으며 최종적으로 기아 자동차로 선정되었습니다. 중형 전술 트럭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기아차는 현대 자동차의 파상용 차를 개조해 전설 트럭을 개발해 것이라고 합니다.
미군의 경우를 알아보면 소형 전술 차량으로 80년대 개발한 전비를 14만 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9가지의 계열 차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양한 계열 차량에 대한 원활한 수리적 지원을 위해 험비를 표준 장비로 채택했으며 미군의 괌이란 급조 폭발물 차량 공격용 폭발물에 취약하므로 이라크 등 일부 지역에 대한 특수 임무용으로 합동전술 차량인 JLTV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중형 전술 차량인 FNTV는 독일만 트럭을 기반으로 개조한 것으로 기존 중형 전술 차량의 성능 제한을 극복하고 운영 및 생산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1986년 개발해서 1990년 전략화하였습니다. 미군의 경우 1996년부터 상용 트럭과 유사한 보병 플랫폼의 액티브 세미를 전력화하여 현대 전장 요구 상황에 보호함과 동시에 차량의 운용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차량의 많은 수가 노후화되었으며 보병 부대를 차량화시키려면 기존보다 많은 차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군에서 요구하는 표준 차량은 군용 차량의 기본인 내구성과 기동성이 중요하며 1m 깊이의 도전 능력과 전륜구동 방식을 적용해야 하고 전장품의 방호 설계와 상용 차량보다 높은 지상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너 탈출이 용이해야 하며 전자식 엔진 제어 장치와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므로 전자전 방호가 가능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혹한기와 혹서기에도 시동이 가능해야 하며 다른 차량의 견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명 주기가 상용 차량에 비해 길어야 하고 유사시를 대비 초보자도 쉬운 정비가 가능하게 다른 차량과 많은 부분이 호환되어야 하며 군수 지원이 원활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육군에서 중형 표준 차량 개발에 나선 것은 기존에 운영 중인 1만여 개의 1톤과 5톤 트럭이 개발된 지 4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며 이들 중형 표준 차량은 미군이 1960년대에 쓰던 모델을 기반으로 아시아 자동차가 개발해서 1978년부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한 차례 성능 개량을 거쳤지만 제주행 능력은 물론 안정성 측면에서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동안 군용 차량은 기아 자동차가 제작 납품하였으며 이번 사업에서도 유력한 업체였지만 한화 디펜스에서도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라 디펜스 또한 다양한 특수 군용 차량을 생산해왔으며 로탄도 미사일 발사 차량과 다연장 로켓포와 탄약 차량을 개발해 생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군용 트럭이 가장 기본적인 성능인 지전파 능력과 방탄 능력까지 갖춰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뛰어난 조형 직후부터 대형 트럭까지 군용 차량 시장은 그동안 기아차가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한화집에서도 군용 차량 제작 경험이 풍부했으며 산하가 개발한 천마 천궁 자체는 한화 디펜스에서 개발한 것으로 중동 지역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차량 장갑차인 다이콘도 디펜스에서 생산 중입니다. 그동안 기아 자동차는 이번 사업에 대응해 오랜 시간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여러 개의 실제 차량을 제작했고 방산 전시회 여러 차례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1만 대 1톤과 5톤 차량을 대체하는 사업이지만 차후 8,000대로 규모가 확장될 것이며 다양한 트럭 바리에이션까지 개발해 납품하는 것으로 연평균 5,000에서 6,000대의 차량을 납품하게 될 사업으로 차후 수출까지 고려하면 군에서 펼치는 사업 중에 상당한 규모의 사업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군전용 차량의 개발 여부인데 소형 전술 차량과 중대형 전술 차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대형 전술 차량은 트럭류에 속하는 차량으로 상용 차량을 군 요구에 맞게 개조한다든지 차종의 상용 트럭을 군에서 획득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형 전술 차량은 독일만의 상용 트럭을 개조한 것이며 대형 전술 트럭인 FLTV 도 미국 50곳 이상의 건설 장비인 상용 트럭을 개조한 차량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영국은 상용 트럭을 군용으로 개조하여 운영하고 있고 프랑스와 독일도 자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인 르노아만 벤츠 상용 트럭을 개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면서 최신 기술이 적용된 차량 획득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되는 상용 트럭을 구매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군에서 시작한 차세대 중형 전술 트럭 사업은 기아 자동차의 차세대 점수를 트럭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육군은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줄어드는 병력 자원과 장병의 목숨을 예전처럼 쉽게 생각할 수 없으며 병력 자원의 고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병력 자원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성무성에서 이제는 러시아 전차 병력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해 장갑차와 탱크 전술차도 방탄 6명이 구비된 차량으로 도입하고 있을 정도로 미래전에서 장병의 생명이야말로 소중한 자원입니다. 군에서도 한화디펜스보다 교내 트럭을 독점 납품하고 있는 기아 자동차를 선택하면서 기존 상용 트럭을 생산하고 있는 기아 자동차에 더 많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이며 첫 도입부만 수천억 원으로 차후 1년에서 몇 차례씩 납품이 되어야 하기에 기존의 상용 트럭 생산 라인이 있고 후속 군수 지원이 여러모로 편한 기아 자동차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기아 자동차가 같은 그룹의 현대 자동차의 최신형 트럭인 탈리스 상용 트럭을 군용으로 개조해 출품한 중형 전술 트럭이 앞으로 군에 납품될 것이며 러시아의 타이푼 장갑차처럼 장갑차와 맞먹는 방어력과 덩치를 자랑하는 최강의 전술 트럭은 아니지만 나름 한국군의 사정에 맞게 많은 수량을 배치해야 하는 여러 사정을 생각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러시아도 타이푼 장갑차를 비싸서 소량 생산에 그칠 정도입니다. 그나마 한국은 현대 9억이라는 자국 자동차 업체가 있어서 타국보다 저렴하고 군의 까다로운 알러지도 맞춰서 개발해낸 것입니다. 참고로 몇 년 전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서 철수하면서 급조 폭발물에 대항하기 위해 대량 배치했던 엠랩을 한국군에게 팔아넘기려 했고 한국군도 급조 폭발물을 방어할 수 있고 방탄 능력이 뛰어나 많은 수량을 가져오려 했지만 지상고가 높아 한국의 산악지형에도 전복 사고가 일어나기 쉬우며 무엇보다 가격 또한 협상 과정에서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육군은 그 가격의 반이면 비싼 국산 전술 트럭을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고 합니다. 군에서 진행 중인 미래 첨단군으로 변신하기 위한 반미 타이가 작전명 사업에서 중요한 전군의 기동화 차량화로 기존보다 넓어진 여단 작전 범위를 커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전처럼 전장은 이동하기 위해 개인 장구와 소총 각종 무거운 소대 확대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 하루에도 몇십 킬로씩 행군으로 전장에 도착한다면 싸우기도 전에 찢어서 적에게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는 전장으로의 이동은 장갑차와 중형 전술 트럭으로 이동하게 되며 방탄 차량까지 도입해 작전 지역에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병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위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안보병은 사라지고 부대가 차량화가 진행되어 좀 더 많은 탄약과 장비를 싣고 다닐 수 있고 그 때문에 공격력이 강해지며 그렇게 변신한 육군을 북한군이 기동화된 육군을 막기가 힘들 것입니다. 선진 강국만이 진행 중인 전군의 촬영으로 더욱 더 강해진 육군을 기대해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